1월 2일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구를 올려놓았습니다. 윤석열이 국민들께 드리는 만능 패스. 우선 용어 선택에 있어서 어째서 만능 패스라는 것을 썼을까?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이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역 패스로 말이 많은데 만능 패스 이러면 국민들이 우선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겠죠. 사람들이 패스라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말을 쓸 정도로 무신경한 건가?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크게 내세운 것이 내 삶이 쉬워지는 4가지 약속. 이제 국민이 이것을 읽는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국민의 삶이 쉬워지는 4가지 약속. 국민이 삶이 쉬워지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런 면도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이 3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이루겠다. 그런데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면 국민의 생활이 통제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밀고 당기고 하는 가령 이러한 어떤 길이가 있다고 할 때 행정 효율화를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면 국민의 자율권, 사생활의 영역은 요만큼으로 축소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만일 알고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짚어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옆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렇게 서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로 합시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플랫폼이 디지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인터넷, IT,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정부 플랫폼이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라는 AI가 정부로서 가동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한다. 지금 각 부가 있고 청이 있고 이렇죠. 그거를 하나로 플랫폼으로 하나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정부라고 하는 이게 돼버리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가 되면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 협업을 하기에 간편하다. 다 모아놓으면 그렇겠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어디 사는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국민 개인 맞춤 정부, 개인 맞춤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운용할 시스템을 만든답니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기술적인 일을 누가 하느냐? 청년 창업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IT 이렇게 말을 하면 IT 기업이 정부를 만드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우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기술 독재 시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가동한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부 한국말이 아니죠. 뭐라더라? 윤석열 씨가 성렬이형 밥집인가 하는데 거기 무슨 영어를 잔뜩 써가면서 무슨 블랙 파스타인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자기들도 힘드는지 그냥 짜장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매사가 이런 식이다. 어떻든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가동하겠다. 지금까지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서비스는 다시 말해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통제, 관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공약 발표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나가고 나서 이 4차 산업 무슨 부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 답변을 맡아서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택시도 지금까지는 무슨 카카오로 해서 예약을 하고 불러서 이래야지 택시가 왔는데 이제는 국민이 택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 할 필요 없이 문 앞에 택시가 와 있다. 부르지 않아도 와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 국민이 지금 택시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정부가 보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데서는 국민의 뇌를 스캔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머리와 통신을 한다. 이런 미명하에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 되죠.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주 야심차게 이거를 추진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차별화되는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제 이쪽으로 갑자기 이게 살아날 구멍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정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민간 기업은 다 없어지겠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영인데 민간 기업이 국가에 취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택시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 주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면 내 머리에 전선을 연결해서 저쪽에서 음식 만들어서 오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의사표시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수정을 거치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자기 바깥 세상에 다시 말해서 식당에 주문을 하는 그때까지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이 장악하고 있고 싶어 하고 바로 그게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게 보호되는, 존중되는 세상에서 당연시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고 음식을 이걸 주문해야 하겠다 하고 그런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해서 주문을 하면 그러면 배달이 되어 오지요. 그런데 윤석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할 상태가 되면 뭐 정부에서 혈당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식당에서 내가 식당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은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알맞는 것을 주문해서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할 상태가 되면 문 앞에 이미 음식이 배달되어 와 있다. 내 삶이 아주 쉬워지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선택도 안 했는데 그러면 공짜는 없죠. 돈은 역시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이런 완벽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가 아직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걸 먹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로 그 데이터가 지금 너는 이것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먹어 이러는 겁니다. 이거 먹어야 네가 살고 경제가 살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돌아간다. 세상만사를 이런 식으로 도사 한마디에 모든 걸 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천공 스승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 AI 포털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MY, 나의 AI 포털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이 부여된 계정이 마이 AI 포털이다. 그 각 개인마다 계정을 하나씩 주고 그 계정에다가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챙겨주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 국민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다 해결을 하니까. 이거 뭔가 크게 빗나가고 있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 싶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이루겠다.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 된다. 국민으로부터 지금도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을 위해서 또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일정한 정보가 지금 정부에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싶고 내가 오늘 어떤 신체적인 불편을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업그레이드된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데 핀셋 행정, 모든 국민을 다 환히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번지수가 틀렸다. 그렇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이렇게 지능형 사회보장 체제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하나,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해준다.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둘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다음 빅데이터, 또 블록체인, 이런 것이 융합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국민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사회보장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작동시키겠다. 셋째, 굶어 죽는 사건 등 빈곤층 문제를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걸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국민을 감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굶어 죽는 사건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한국의 실정과는 좀 거리가 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인도에서 그냥 두면 굶어 죽을 만큼 빈곤한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몸에 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카드가 몸에 칩으로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게 오류가 발생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 혹은 전 국민의 삶을 보장하려고 한다면은 국민에게 칩을 심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지 예산 중에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대단히 해고를 하겠죠. 대단위로 대폭 해고를 할 거다. 지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을 모호하게
취했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의 행정부처도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공무원이 별로 필요 없죠. 게다가 모든 것을 AI가 한다고 하니까 특히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민간 부문에서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거다. 물론 모두 공무원이니까 실업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겠죠. 공무원이 평생 직업 공무원으로서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부서를 다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하면은 직업 공무원들도 역시 대폭 잘려나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 기술의 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5,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바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정부가 국민 한 명을, 또 정부가 국민 한 명을 이렇게 5,100만 번 정보 수집을 한다. 그리고는 행정 집행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빅브라더 세상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직접 민주주의다. 우선 그 자체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통상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냥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라고 지금 거창하게 이렇게 발표를 한 이 내용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5,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관리되는 일종의 식물인간 처지가 된다. 본인은 손도 꼼짝 못하고 정부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보다 내 삶이 쉬워지고 그래서 행복한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그래,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밝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1000% 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그것은 무지 그 자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이번엔 발표까지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러한 그 정책, 이게 정말 확고한 의지인가 보니까 정말 확고한 의지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30대 장관이 많아질 거다, 이런 뉴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려는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나쳤죠. 즉 바로 그게
2021년 12월 18일 국회 뉴스에서 그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디지털 문맹인가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치 초짜가 아니라 아예 정부가 뭐 하는 곳인지,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보적인 인식조차 없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뭘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공무원이 할 일이다. 근데 지금까지 리마연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공무원은 자기 개인의 소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 된다. 이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 시스템 자체를.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시스템이라는 동일한 말을 쓰면서 디지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AI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 AI가 설치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읽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교육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다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IT 기술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돼야 하는 거다. 이거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부 다 이 기술자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장관이 많아질 거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씨가 혹시 바보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장관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장관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재를 쓸 때, 인사를 할 때 누구를 장관시키고 차관시키느냐 하는 데서 그 사람이 잘하더라 하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도출하는 결론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렇게 나오면 인사 시스템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컴퓨터 만능이죠. 이거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만, 근데 그렇더라도 상식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국을 봐라. 영국은 23개의 부처 사이트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할 때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화, 과학화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AI가 다, 정부 AI가 알아서 하고, 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자나 공직자들이 그걸 좀 관리하게 이렇게 한다. AI가 그렇게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이 그렇게까지 가 있지도 않고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달하고는 그렇게 단번에 모든 걸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영국에서 23개 부처 사이트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영국의 각 부가 다 없어지고 디지털 플랫폼 한 개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고, 그리고 만일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 알고 있는데 그 원본 문서를 다시 보십시오. 완전히 잘못 알고 잘못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글 정보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디지털 업계 같은데 전문가들한테 반발을 엄청나게 샀죠. 이거는 뭐 몰상식의 극치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구글 정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국민의 모든 활동을 정부가 이 기술적인 이 수단을 써서 감시하는 빅브라더 정보를 뜻하고, 구글 정보는 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윤석열 정부는 구글 정부가 되겠다 이랬다가 된통 얻어 맞았죠. 뭐 여기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글 정보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꺼내든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을 가만히 두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있다.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니 원래 그렇게 무식했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6월에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마연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수시로 이거 안 된다. 이거 속도 늦추고 그리고 그 영역을 좁히고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기화로 이걸 악용해서 감시정보로서의 기능을 대폭 확장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하고 반민주주의적인 것이고 헌법에 위반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아주 양념을 잘 쳐서 당장 직설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게 손을 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허락을 받아서 국민이 신청을 하면 그러면 정부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또 그 빅데이터를 만들겠다. 국민이 원하면 그러면 가서 대신 정부가 결정을 해주겠다. 국민의 허락하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것은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전자정보라는 그 이름을 걸고 하나씩 국민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차지하다 보면 국민의 사생활의 영역, 자유의 영역이 점점 수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 정권의 모습인 것이죠. 설령 그게 밥을 좀 주더라도.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자료를 보고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노골적인 그야말로 구글 정부, 감시 정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식해서 잘못 베껴왔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참 개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털을 닦아놓은 그 위에서 조금 한 걸음씩 바로 이 감시정부 쪽으로 옮겨가려고.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당연히 효율적이죠. 국민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국민이 있을 때 행정은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기려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감시정부를 하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허락하면 조금만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 국민의 개인정보들, 사생활의 영역을 다 빅데이터로 갖다가 모아놓고 편리하게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볼 때는 야, 보수는 대단하구나. 저런 소리하고도 저거 민주주의의 적이다 하면서 안 맞아 죽는구나. 내가 했으면 분명히 계란 맞았을 텐데. 그랬겠죠? 윤석열 후보 확실히 너무 나갔다. 스스로 확실히 무덤을 팠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 이들과 관련해서 국민의 어떤 평이 있었는가. 처음에 이랬죠. 윤석열 후보 장모가 문제다.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문제다. 역시 맞습니다. 지금 뭐니 해도 김건희 씨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이렇게 자기 변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우리 건희 씨 여기 티끌 하나 묻힐 수 없는 건희 씨 하면서 비호하고 나오니까 국민들 다 돌아섰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바른정당계가 문제다. 그것도 맞습니다. 김종인이 문제다. 선대위가 문제다.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이 문제다. 이거 다 맞습니다. 문제 맞죠? 그런데 1월 2일 무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글 정부 이런 거를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가릴 거 없이 이제는 몽땅 절대 쓸 구석이 없구나. 이제 이게 맞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니까 그리고 김종인 총괄이나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로 간다. 이렇게 확고한 의사표시를 했죠. 그래서 그냥 윤석열 후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윤석열 후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그냥 좌파여서가 아니고 무식해서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이거를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국가 정체성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을 미수가 취급을 한 겁니다. 스스로 못하는 자들. 자기가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허덕허덕하는 국민들.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달리 보면 국민을 한 사람씩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 놓는 것이죠. 너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문을 딱딱 닫아놓고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관리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 윤석열 정부는 100% 선한 정부야. 윤석열이 결정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오직 국민 개인, 바로 너를 위한 거야. 우리가 다 결정해 줄게.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역 패스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면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 방역 패스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만능 패스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가 될 예정이죠. 그들이 내세우는 이 빅브라더 정부, 공산경제,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뽑지 말든지 우리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이 바보 윤석열, 이 사람은 완벽한 빅브라더 정부가 되겠다. 그러니 이제 이것도 막아야만 하게 된 겁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정보 그게 만일 비슷한 기술 독재로 가는 국민을 알아서 챙겨주는 복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이고 또 자기 운명 주재자입니다. 국민은 미수가도 아니고 식물인간도 아니고 정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지라는 것이 정부의 이런 시혜적인 또 정부의 가부장적인 보살핌을 뜻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로서 나가는 거지 이런 빅브라더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들은 다 안 된다. 따라서 새 후보는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 지금 밖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잘못 알았다. 하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겁니다. 만일 강행한다면 국민은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